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자, 아까 제가 한 2년 만에 명인들의 복귀에 오늘 좀 출연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원래는 거기서 잠깐 맛배기로 말씀드리고 이 투자의 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거기선 그냥 넘어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칩스 앤 미디어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뭐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칩스 앤 미디어는 지금 시가총액이 12,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저 반도체에 비디오 I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이 비디오 IP 외에도 VR 기기의 IP 같은 것들, IP라는 거는 지적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래서 이 지적 재산권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어떤 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매출의 한 90% 이상이 로얄티하고 라이센스 수입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요. 우리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주로 하죠. 자, 반도체 생태계는 뭐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라고 DB 하이텍이나 뭐 대만의 TSMC처럼 이 반도체를 설계도를 갖고 오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칩스 앤 미디어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다가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쉽게 비유하면 뭐 그렇게 비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비유가 약간 좀 어려우니까 우리 증권회사 HTS 쓰잖아요. HTS를 쓰는데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권회사를 통해야 되잖아요. 뭐 유안타를 써도 되고 키움을 써도 되고 뭐 NH투자증권을 써도 되고 어떤 걸 쓰든지 그건 내 자유지만 어떤 회사 시스템이건 간에 써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건 간에 써야 되는데 뭐 자기한테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따져서 그렇게 쓰겠죠. 자, 근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뭐 저 주식 거래할 때 필요한 HTS처럼 그런 도구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좀 쉽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 갖고 뭐 주식 매매할 때 그 수수료가 상당한 그런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이 회사 자산을 갖고 설계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90% 매출의 90% 이상이 한 94% 정도 됩니다. 그게 로얄티하고 라이센스 수입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 원래 이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가 NXP였습니다. 지금은 저 인피니티가 1등이죠. 그 합병을 해갖고 인피니티가 1등인데, 자, 이 NXP가 세계 1등이었었는데요. 자, 이 NXP가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설계 자산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NXP도 여러 가지 설계 자산을 써요. 여러 가지 설계 자산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저기 키움도 쓰고 저 유안타도 쓰고 NH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NXP에서 쓰는 설계 자산 중에 하나가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설계 자산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회사는 또 텔레칩스가 이 칩스 앤 미디어의 모회사입니다. 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그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 칩들 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데요. NXP가 하고 있던 물량의 일부를 이 텔레칩스가 뺏어왔었어요. 몇 년 전에. 자,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텔레칩스에서 설계를 할 때는 칩스 앤 미디어 거를 당연히 쓸 거로 뭐 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굵직한 기업들 이런 쪽들도 이 회사 걸 쓰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메모리 반도체란 얘기가 그 말이 좀 입에 뱉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거, 이걸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자,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결정적으로 막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삼성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미국 쪽에서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자, 하원에서 52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 육성 법안들,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한다라는,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쪽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법률이고 그런 정책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업은 이 칩셋 미디어 걸 쓰거나 다른 걸 쓰거나 어쨌거나 그 설계 자산을 빌려가서 그걸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영업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네 같은 경우는 거래처만 증가되면 그렇죠. 로얄티 수입, 라이센스 수입이 대부분이 90% 이상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 간략하게 보면요. 자, 지금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0억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채 비율, 여러분들 지금 부채 비율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재무제표 별로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제가 설 지나고 다음 강의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지금 이제는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월 달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에는 해마다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직접 퇴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유상증자 나오면 주가는 폭락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21% 정도니까 부채는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영업이익률은 22% 정도니까 매출만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그저 따라 붙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 홈페이지 가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칩셋 미디어 기술 적용 반도체 칩 10억 개 돌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10억 개가 이 칩셋 미디어의 설계 자산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로얄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2020년에 한 76억 정도 로얄티 매출이 나왔었네요. 그런데 2021년도 1분기에 벌써 44억 정도가 로열티 매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자, 2022년도 이때 아까도 일부 시간에도 종목 상담하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미국 하원에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육성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이 반도체 육성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자, 중국을 겨냥한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을 뭐 M&A를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도 심심찮게 루머입니다. 이게 뭐 루머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좀 심심찮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대상이 뭐 NXP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좀 가끔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NXP가 칩셋 미디어의 설계 자산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M&A를 실제로 한다라고 하고 뭐 가정을 하고 그게 NXP가 된다라면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설계 자산인데 이 설계 자산도 자율주행하고 관련 있는 비디오 IP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전의 설계 자산보다는 자율주행하고 관련 있는 비디오 IP를 비디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필요한 IP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용도는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갖고 있는 IP가 비디오 IP 말고 VR 기기에 대한 IP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VR 기기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쪽이죠. 자,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PD님들도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다 크지 못한 그런 기업이에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조금 눌림목 줄 때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을 갖는다라면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상당한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종목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